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물리치료사 보조 업무 때문에 고시대 잡고 생활하는데 여기도 고지서가 장난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이래 많은 줄 몰랐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근데 사실 우편안 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 단번에 정의하기 힘들겠지만 보통 신부일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신용정보회사 우편이 있으면 사실 신불일 가능성이 있죠. 보통 신용정보회사 우편이 왔다는 거는 카드사에서 이제 돈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써가지고 나온 대금이 있는데 이 대금을 절대 못 내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신용정보회사 넘긴 거죠. 보통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카드 써가지고 돈 못 감사한 데 있죠. 뭐 신용카드 빚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빚 있어서 못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추심해가지고 돈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바닥까지 가신 분들 많이 볼 것 같아. 갈 때까지 간 사람들. 고시텔이면 원루보다는 작고 일반적인 고시원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사실 주광역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보통 서울 같은 데 고시텔이 많이 있죠. 제가 아까 월세를 보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 선 정도 합니다. 그냥 고시원보다 약간 좀 넓은 수준이지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여러분 그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고시텔. 그냥 고시원보다 살짝 넓은 정도, 딱 그 정도야. 아무튼 월세가 싼 곳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냐면 이제 고시원하고 쪽방촌에 많이 삽니다. 쪽방촌. 왜냐 월세가 싸니까. 고시원에 특히나 이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고시원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월세만 내면 다른 돈이 안 나갑니다. 월세만 내면. 월세만 내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샤워를 하든 화장실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전기를 쓰든 냉난방을 쓰든 간에 거기에 월세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살면 좋을까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살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에 사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실 고시원이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고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고시원이 월세가 엄청 비싼 곳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서울이라고 해도 40만원 위로까지 가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 돈도 못 내가지고 월세가 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다가 이제 고시원 이제 원장님이 나오는데 그 고시원에도 이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일용직 일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 안 살고. 근데 거기도 월세가 싼 곳이란 말이야. 비싼 곳이 아니거든요. 비싼 곳이 아닌데 그 월세도 이제 못 내는 거예요. 몇 달째 밀려가지고. 아니면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한 4달 이상 밀려가지고 못 낼 것 같으니까 원장님 없는 사이에 새벽에 이제 짐 싸들고 나오는 거지. 아니 짐 두고 나온 사례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고시원 살다가 월세도 못 내는 사람. 사실 고시원 월세도 못 낸다고 하면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로. 고시원이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고시원 같은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시원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협소한 곳에 오래 있으면 사람 멘탈 건강이 안 좋아요. 고시원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누워있고 누워서 뭐 그냥 스마트 만지고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이게. 생산적인 활동 못합니다. 고시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좁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분들도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좀 빌런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쁘겠네요. 왜냐 그 채무를 못 갚은 사람들 많이 발생하니까. 채무를 못 갚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분들이 일감이 많아지죠. 이분들이 보내야 될 우편도 많아지고 이분들이 전화하는 것도 많아지죠. 문제는 저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이 날라오지만 과연 우편 날라온다고 저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빌라나 아니면 이제 원룸 같은 데 보면 우편함에 그런 이제 체납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예. 공과금 체납 영수증 아니면 또는 법원 영수증 아니면 이제 신용정보회사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우편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째 계속 쌓여가지고 우편함 터지려고 그래. 정말로. 그 빼빼기 꼽혀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못 갚으니까. 못 갚을 정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고독사 현장 보신 적 있어요? 고독사? 고독사가 뭔지는 아시죠? 고독사가 뭐냐 하면 이제 혼자 살다가 형편이 어려져가지고 이제 지병가 생겼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혼자서 이제 고독하게 이제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고독사 현장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냥 배달 음식 끼니 때우고 밥솥에 밥이 없고 뭔가 취사를 한 흔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술병이 나뒹굴어요. 그 녹색병 있죠. 소주병이 한 몇십 개가 나뒹굴고 있어.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란 영수증 있죠. 예. 이제 이번 달도 안 내면 뭐 전기수도 끊어버린다. 예. 그런 영수증이 있고. 그래서 좀 궁지에 몰린 케이스가 많아 이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1인 가구 사는 분들 걱정이 돼. 왜냐하면 1인 가구 사는 분들 중에 여유있게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 빈곤이 상당히 높거든요. 1인 가구 빈곤율 같은 경우에 남자가 34%, 여자가 56%입니다. 여자가 월등하게 높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여자분들 중에 지금 저축을 마땅히 못하고 일자리가 불안해서 당장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생계 곤란의 지경이 빠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셔야 돼.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부모님 간섭 안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데 우편함 가보면 수북히 쌓인 데 있죠. 그 남 얘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그랬을까? 그분들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소비 조절 못하고 미래 생각 안 하고 돈 썼다가 이제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혼자 살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 가지고 사셔야 되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벌더라도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새 제품 있으면 그만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쓸 때까지 쓰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듯한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지인네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엘베 안에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미납액이 억을 초과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걸 보면서 경제 위기라는 걸 조금은 실감했습니다. 야, 대단지 아파트면 그래도 좀 아파트면 낫지 않나? 아파트가 집값 비싸잖아요. 그래도 아파트에 살면 그래도 좀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 살지 않나? 근데 요즘 아파트 사는 분들도 돈이 쪼리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아파트를 들어갈 때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가시지 않다 보니까 요즘 갭 투자 있다가 좀 꼬인 분들 많거든요. 집이 잘 안 나가니까. 네. 사실 관리비 정도 못 낼 거면 이거 심각한 건데, 아파트 관리비가 적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낼 정도는 아닌데, 보통 9평 8사타의 아파트면 관리비가 겨울이면 30만원 좀 넘게 나와요. 이제 난방을 많이 틀면. 보통 평달에 20만원 중반대 나오지 않나? 20만원 중반. 근데 냉난방 많이 틀면 30만원도 좀 넘게 나오고. 보통 20만원 중후반대 저하면 되겠죠. 근데 관리비를 못 낼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겠죠,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런 집이 많다는 얘기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 아파트 산다고 다 여유있게 살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LB 안에 관리비 미납 안내문.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관리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 예. 관리비를 받아야 그 경비원도 월급 주고 관리사무소도 운영이 되거든요. 이 또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 미납되게 되면
그 경비 일하신 분들도 월급이 제때 안 나와 이게. 왜냐하면 그 아파트의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떼고 이제 보통 경비원이나 이제 관리사무소는 파견업체거든요. 파견업체. 파견업체에서 이제 자기들 용역 받아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관리비가 미납되면 당연히 용역업체도 이제 용역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용역료 못 받으면 직원들 월급 못 주거든요. 이러면 사실 경비원이나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도 부담이 되죠. 관리비 못 받으면 자기들도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계약 종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미납액이 억을 초과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만큼 아파트에 힘든 사람도 많다는 건가? 물론 아파트에 힘든 사람도 있겠죠. 연끌하신 분들 중에 지금 제때 원금이자 못 갚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 정도로 힘든 건가? 여기 아파트면 그런 건가? 이 정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 미납하는 거 보면서 경제 위기라는 걸 조금 실감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좀 심각한 분들이 많나 보다 이게. 예.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서도 관리비를 못 낼 정도. 관리비가 뭐 적은 돈 아니지만 이게 엄청 큰 돈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이게 한두 달 빌린 게 아니라 세 달 빌렸으면 한 80만 원 정도? 이것도 못 낸다고? 그럼 아파트에 왜 살아 그러면? 참, 관리비 못 낼 정도로 이제 힘든 분들이 아파트에 좀 산다는 얘기네. 예, 여기만 그렇겠죠. 내심 다른 아파트도 그런지 좀 궁금하네. 아무튼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좀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끌 같은 거 하면 안 돼. 연끌 같은 거 아마 연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끌 했는데 그 연끌하면서 이제 은행 이자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 나간 돈이 많아지겠죠. 거기도 물가로 올라가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미납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관리비는 제때 내시고요. 예. 세금은 제때 내야 됩니다. 세금도 못 낸다는 것은 분명 문제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만큼은 세금 제때 내고 그리고 허튼 짓 하지 말고 버는 돈 잘 관리하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하신 분들 빨리 내시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압박을 받는 분들은 빨리 그 신용카드 대금하고 채무 빨리 갚으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